몇 년 전부터 엄마 집을 방문할 때마다 거실 구석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. 가볍고 누렇게 바랜 상자였지만 엄마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묘하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. 나는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지만 엄마는 늘 짧게 대답했다. 별거 아니다. 그냥 생활용품이다. 하지만 이상했다. 상자는 매달 같은 날짜,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. 엄마는 벨소리만 울려도 몸을 굳혔고 상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. 그 뒷모습엔 조심스러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.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바람에 흔들린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. 안에는 마른 국화, 바랜 사진, 작은 털신발 한 짝이 들어있었다. 어느 누구의 추억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묻어있는 물건들이었다. 엄마는 그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. 건들지 마. 그건 네가 보면 안 돼.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.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저 상자가 대체 무엇이기에 엄마는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 것일까?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 엄마는 상자를 받아들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. 그 표정은 마치 오래 기다린 편지를 받는 사람 같기도, 두려운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 같기도 했다. 나는 다시 물었다. 엄마, 저 택배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거야? 엄마는 내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.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야. 그게 다야.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다. 나는 더 묻지 못했다. 엄마가 감추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못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. 결국 나는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. 누나는 걱정보다 의심이 앞섰다. 요즘 노인을 노린 택배 사기 많아. 당장 끊게 해야 해. 동생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. 엄마 혼자 계신데 이런 거 위험해. 하지만 나는 엄마가 상자를 안고 있을 때의 그 이상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. 그건 사기나 위협이 아니라 엄마가 붙잡고 싶은 무언가였다. 형제들은 택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게 오히려 엄마를 더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 작은 상자 안에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담겨 있을 듯했다. 여느 때처럼 상자가 도착할 날이 되었지만 그날은 벨이 울리지 않았다. 엄마는 오후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. 3시간이 지나자 엄마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. 다음 날 엄마는 식사도 잊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. 택배 한 번 오지 않았을 뿐인데 엄마의 눈빛에서는 삶의 중심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보였다. 며칠 뒤 누나가 전화했다. 엄마가 요즘 계속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어. 말도 자꾸 끊기고 엄마는 상자 하나가 끊긴 것만으로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. 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. 엄마가 왜 그 상자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지 그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했다. 밤늦게 엄마가 잠든 사이 나는 조심스레 서랍장을 열었다. 그 안에는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얇은 메모지들이 묶여 있었다. 메모들은 거칠지 않고 담백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. 어머니, 이번에는 제가 간직했던 작은 물건을 보냅니다.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언젠가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맨 아래 가장 오래된 메모 한 장에는 나는 숨을 멎을 듯한 문장을 발견했다. 저를 보내셨던 이유, 이제는 이해하려 합니다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. 누군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것은 이 메모의 주인이 단순한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 인생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라는 뜻이었다. 엄마는 내가 메모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모든 걸 들켜버린 사람처럼 조용히 앉았다. 그건 네가 보면 안 되는 거였어.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아주 느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. 젊은 시절 가난과 남편의 폭력 속에서 이미 어린 새 아이를 지키느라 버거웠던 때가 있었다고 했다. 그때 또다시 아이가 생겼고 엄마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볼 여유도 없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. 그 아이가 평생 나를 원망할까봐. 그래도 살아만 있어도 고마웠어. 그래서 한 번도 찾는 용기를 못 냈다.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
수십 년 묵은 죄책감의 무게였다.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. 엄마가 매달 받던 상자는 입양된 아이의 보호자가 보낸 것이었다는 사실을.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물건들을 받아주는 것뿐이었어.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끝맺었다. 며칠 뒤 엄마는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. 그 안엔 오래 접힌 편지가 있었다.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전해줘. 편지는 엄마가 평생 마음속에서만 되뇌던 말들로 채워져 있었다. 미안하다. 행복했으면 좋겠다. 잊은 적 없다. 그 편지는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, 가장 조용하게 남아있던 마음이었다. 엄마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고 어떤 날은 문 쪽을 바라보며 그 아이 온 건 아니니? 라고 물었다.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. 엄마, 그 아이는 잘 지내.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. 그 짧은 순간 엄마의 표정은 오랜 불안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. 엄마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. 미안하다고 전해줘. 엄마가 떠난 뒤 방을 정리하던 중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모가 발견되었다. 제가 가진 물건들은 모두 보냈습니다.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께 있습니다.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. 어머니의 보호자입니다. 낯선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엄마를 떠올려온 사람의 따뜻함이 있었다. 며칠 뒤 우리는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. 그는 소박한 사람이었고 엄마가 남긴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. 편지를 읽으며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.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. 그 한마디만으로 엄마가 평생 짊어진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.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. 따뜻한 바람이 스쳤고 국화향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다.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.